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 그거 아니고요. 이제는 건강의학과 남궁기 교수고요. 세브란스 헬스 체크업 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자라고요? 네. 어릴 때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었지, 걔가. 집에 있던 강아지랑 내가 아빠가 돼서 키우는 강아지랑 느낌이 확실히 다른.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어떻게 달라요? 그 강아지는 친구, 지금 강아지는 자식. 그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다니까. 자식이 그렇게 애틋한 이유가 난 것도 있지만 그 키우는 과정에서 드는 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 나는 그래서 자기가 몇 년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 있잖아. 유기하는 사람들. 사형시켜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어. 그래서 그 고양이를 이제 데리고 시집으로 와야 되잖아, 고양이를 데리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저 고양이 오면 저거 애기 낳아도 그렇고 이러는 게.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 며느리가 고양이를 안 데리고 시집으로 오면 나 걔 결혼 안 시킨다 그랬어. 오. 그 사람의 그게 인격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해, 성격을. 나 그렇게 모진 사람하고는 며느리 시아버지 하기 싫다고 그랬어. 걔가 울면서라도 그 강아지를, 고양이를 끌고 와야지. 걔가 진짜 인간적인 사람이고 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때 우리 마누라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30년 살면 몇 번 없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랬어. 난 그래서 그 팻로스 신드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팻로스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뭐든지 로스가 되면 디프레션이 오거든요. 근데 뭐 남편이 죽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 뭐 이래서 뭐 디프레션이 돼서 오고 그런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공감을 하고 그랬는데 개가 죽어서 그거는 그러나 이랬었거든. 근데 난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는 내가 달라졌어. 그래서 내가 강아지 키우고 나서는 그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디프레션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무엇보다도 어쩌면 부모보다도. 다른 강아지를 또 입양해서 키우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니까. 내 강아지 감자에 대한 감정이지 개라는 종목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니까. 그건 똑같아. 자식이 죽었는데 그럼 애 입양해서 키우면 상처가 치유되나? 죽은 애는 죽은 애고 입양한 애는 입양한 애지 얘가 얘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 근데 유독 이거를 이제 못 벗어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 경우에 누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람이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 6개월까지는 정상으로 봐요. 그거를 그래서 디프레션, 우울이라고 진단을 안 붙이고 애도라고 붙여요. 애도 기간이라고. 근데 그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6개월이 넘어갔는데도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고 같은 정도의 우울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단이 6개월이 지나면 바뀌어. 딜레이드, 지연된 애도 반응. 그래서 그거는 디프레션으로 쳐요. 그래서 약도 쓰고 공격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펫에 대해서도 나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강아지 밥을 줘놓고 하룻밤을 어디 가서 자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감정이 드냐면 내 아들을 애기인데 저녁 주고 아침 먹을 걸 차려놓고 밤새도록 혼자 놔두고 어디 갔다가 내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왜 요새 홈 CCTV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강아지를 하루 종일 보잖아요. 그거 보면 하루 종일 진짜 아니야. 개 있잖아. 대부분 잔다고요? 슬렁슬렁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서 계속 자.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소리 나면 얼른 가서 그 앞에 있는 거야. 똑똑한데? 감자가 연로해서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걔는 보통 특별한 자극이 없으면 자요 계속. 감자는 지금 사람으로 치면 몇 살쯤 된 겁니까? 한 70대? 언젠가 떠난다 이런 생각하면 되게 슬프시겠네요. 생각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90, 100세 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덜 슬플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셨고 또 내가 감정을 나눴고 그리고 뭐 이제 병들고 아파서 돌아가시면 뭐 살 만큼 사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나이가 들면서. 근데 감자는 그 12살, 13살이 사람으로 따지면 80이라는 생각이지만 이론적으로 내 마음속에서는
애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짠하지. 만약 이런 말 하면 우리 엄마가 이거 보면 난리 날 텐데. 그래도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일이 생겼을 때 좀 덜 힘들 수 있을까요? 내가 감자 짠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자꾸 되뇌이는 게 있어. 얘는 사람이 아니다. 얘는 개다. 근데 자꾸 사람으로 내가 감정이입을 한다니까? 근데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그 동물 펫 키우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스스로 얘는 개다. 내 감정을 너무 투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약간의 거리를 내가 나를 이렇게 캄다운 시키는 그런 건 있는데 걔가 아팠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이 정신과 의사건 나발이건 간에 새로운 강아지를 키워보실 마음도 있으세요? 절대. 자식은 내가 열심히 키워서 걔가 행복을 주고 그러고 내가 가잖아 먼저. 근데 만약에 자식이 나보다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면 나 못 키울 것 같아 자식. 매일 슬플 거 아니야. 그건 상상만 해도 너무 슬퍼. 그렇지 그렇잖아. 자식은 내가 먼저 죽어도 걔가 30, 40이 되면 독자 생활이 가능하잖아. 근데 강아지는 내가 줬던 사랑 같은 걸 누구한테 받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절대로 안 해. 펫 로스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뭔가 좋은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시죠.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펫 로스 증후군을 앓을 정도의 분이시면 그 펫이 살아있을 때 이미 충분한 사랑을 주셨을 거예요. 사랑을 안 준 사람은 펫 로스 증후군을 앓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행복하게 살다가 간 거고 또 한 가지는 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걔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 물론 감정은 그렇게 쏠리지만 그거를 조금 구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펫로스 증후군을 앓은 분들 훌륭하십니다. 인간적이신 분들이에요. 남궁 사장님, 네. 저희 남궁마트를 시작한 이래로 네. 가장 반응 좋은 컨텐츠가 뭔지 아세요? 시부모 관계? 아,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후보긴 했는데요. 저희 남궁마트 코너에서 조회수 1위를 찍은 건 바로 펫로스 증후군을 다뤘던 회차입니다. 네. 이제 남궁 사장님의 그 펫로스 증후군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걱정돼요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노견을 키우고 있는데 맨날 유연하게 정해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1초 만에 고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다신 분도 있고요. 이제 노령견이 되어가는 나이다 보니까 이 펫로스 증후군이 심하게 올까봐 벌써부터 나는 걱정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감자도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 지금 한 만 13살. 만 13살이요? 네. 남궁 사장님도 이 댓글들처럼 감자가 언제 떠나게 될까 이거 때문에 좀 불안하신가요? 엄청 불안해요. 우리 그 부부가 쓰는 침대 밑에 걔 잠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갔는데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따라와요. 그리고 내가 이제 물 먹으러 냉장고 쪽으로 가면 냉장고에 뭐 주나 해서 따라오거든요. 근데 잠결에 냉장고에 가서 물을 먹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감자가 안 왔어. 그냥 깜짝 놀라. 그래갖고 방에 다시 들어가서 얼른 이렇게 봐. 솔직히 얘기하면 얘가 나이가 들어서 혹시 자다가 죽은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숨 쉬는 걸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항상 불안하죠. 감자는 건강이 어때요? 감자는 그렇게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달라진 게 우리가 못 듣는 현관 밖에 발자국 소리 같은 데도 막 쫓아가서 짖으면서 이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배달이 와서 앞에 놓고 가도 몰라.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진 것 같아. 어떨 때 우리 발코니 이런 거 들어가도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많아. 이제는 그걸 못 듣는 거야. 그리고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그때 일어나. 이제 감자 이별을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아니 나는 있으세요? 했지. 그 생각하니까 울컥해지는데. 오래 사는 거보다는 안 아프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거든요. 내가 뭐 막 아프면서 뭐 100살까지 사는 것보다는 안 아프고 좀 그거보다 짧게 사는 게 더 좋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감자도 안 아프고 그게 뭐 앞으로 1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간에 안 아프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가도 얘기하고 진통제도 먹고 그렇지만 동물은 그 표현을 잘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감자가 밤에 따라오지도 않고 택배 기사가 와도 모르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의 준비 이런 거를 하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슬프지. 마음의 준비보다도 슬퍼.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저녁을 집사람하고 이렇게 먹는데 감자가 와갖고 자기 뭐 달라고 막 짖었어. 시끄럽잖아. 밥 먹는데 옆에서 막 짖으니까. 근데 그게 전에는 막 절로 가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그랬어. 감자 살아있네 아직. 달라고 저렇게 막 멍멍멍 짖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미워요. 근데 걔가 짖지도 않으면 슬퍼. 저쪽에서 오지도 않고 우리 뭐 먹는데 옆으로 따라오지도 않고 짖지도 않으면 슬퍼. 그 짖으면 고마워. 그걸 보면서 막 이제 눈물이 이렇게 찔끔 나시는 보호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짠한데 네. 가족이나 혹은 내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걸 좀 느꼈을 때 네. 화가 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감정을 좀 어떻게 조절할 나는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딱 그랬거든요. 개 아픈 거 같고 저렇게 오두방정을 떨고 저 왜 저래? 근데 내가 우리 감자 키우는 100번 이해하고 그런 분들이 외래 오면 있잖아요. 내가 같이 손잡고 울어줄 수 있어. 너무너무 이해가 돼. 나는 나를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고 또 나를 서포트하는 주위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만약에 그런 게 나만큼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엄청 힘들 것 같아.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펜로스 증후군 때문에 진짜 너무 슬플 수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좀 마음을 좀 단단하게 하는 이별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난 게 그래서 있을까요? 그런 걸 해요. 우리 감자가 어느 정도 아프면 얘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면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우리 아무도 결정을 못할 거를 내가 결정을 하겠다. 안락사 같은 것도. 그러고 나서 그 감자가 만약에 떠나면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곳에 뿌려주고 싶어요. 원래는 그 감자하고 산책 다니는 길에다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오물투기래.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이렇게 좀 상상을 하고 근데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러고 애들한테도 그래. 얘는 개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한눈을 팔면 얘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이 된다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느끼는 것 같은 게 디테일한 감정의 슬픔은 없을지도 몰라요. 통증은 있겠지. 그렇지만 막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나 어떡하지 뭐 더 늙으면 뭐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걔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상상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개다. 얘는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조금 더 객관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너무 의인화시켜서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때 펜로스 증후군 이야기할 때 남궁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펜로스 증후군을 겪을 정도면 그 펫이 살아있을 때 이미 충분한 사랑을 준 거다. 펫 로스 증후군을 앓을 정도의 분이시면 그 펫이 살아있을 때 이미 충분한 사랑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너무 위로받았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내가 한 말이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뭉클해져 지금. 감자 생각이 나갖고 내가 좀 찡해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정말 내가 꼭 하고 애완동물 유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요새. 그런 사람들이 펜로스 증후군을 있겠어요?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펜로스를 걱정을 하고 펜로스 증후군은 아니더라도 펜로스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은 이미 너무 잘해주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함부로 펫을 대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 집에서 유기농 풋을 먹는 사람은 우리 감자뿐이 없다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애완견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은 그거는 내가 고민한다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걱정하는 분들은 이미 우리 키우고 계신 개나 고양이한테 충분한 사랑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무한히 사랑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얘는 개라는 거, 고양이라는 거를 생각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개를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게 넘쳐서, 이런 말이 웃기지만 개나 고양이가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에 부담이 된다든지 정서적으로 부담, 너무 신경을 쓰시면, 그래서 조금 객관화하고 얘는 내가 충분히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거기에 걸맞는 감정을 갖는 게 내가 더 건강한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궁 사장님, 네. 그 보통 반려견들이 보호자랑 떨어져 있으면 되게 불안해하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이걸 분리불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반대로 견주들이 강아지를 집에 두고 나가는 걸 못 견뎌하는 견주들이 갖는 분리불안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혹시 남궁 사장님도 있어요. 진짜요? 아니 그거는 애착 관계가 있으면 분리불안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양의 문제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두고 나오는 게 너무 신경이 쓰여요. 네. 그래서 점점 사람들하고 약속도 안 잡고 가끔 외출을 해도 계속 홈 CCTV로 그 강아지를 보고만 있고, 요거는 위험 신호인가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분리불안도 그렇고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불안의 결과로 자기의 직업적, 사회관계, 대인관계에 문제, 또 레저 활동이라든지 취미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그거는 그때부터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감자를 두고 혼자 남겨놓고 나올 때는 짠해, 불쌍하고, 불안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마음이 좀 걸려. 그러고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면 감자가 막 와서 막 이런 소리 내면서 막 꼬리를 치고 이럴 때 좀 미안하기도 해서 과자도 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무슨 사회생활을 못한다든지 출근을 못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어디 일주일 여행을 가야 된다, 집사람하고. 그럴 때는 그 감자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휴가를 받아서 3일 동안 속초를 갔다 오는데 우리 아들이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데 아들네 집에다가 강아지를 맡기고 속초 갔다가 와서 그때 한 11시쯤 도착했는데 벨 누르고 전화 걸고 가서 감자를 찾아갖고 집으로 왔어. 그냥 거기서 자고 아침에 와도 되는데 보고 싶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사진 찍어서 근데 오늘 저녁은 잘 안 먹어 이렇게 보내면 막 안 좋아. 내 앞에서 안 먹으면 괜찮은데 걔네 집 가서 안 먹은 것처럼 돼갖고 짠해. 이제 꼭 애기 두고 온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그 양적인 게 지나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할 일을 못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전혀 없다.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 양적인 게 문제고 기간의 문제다. 홈 CCTV를 보면 잠시나마 불안이 좀 줄어든대요. 불안한 감을 없애기 위해 CCTV를 보는 행위, 이건 괜찮은가? 아니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거야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자기의 어떤 일상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는 도가 지나친 거죠. 아니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가방에다가 아기를 맡겨놓은 요새 아가방도 다 CCTV 보러 가잖아요. 근데 그거 보느라고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개다. 감자는 지금 사람으로 치면 몇 살쯤 된 겁니까? 70대? 언젠가 떠난다 이런 생각하면 되게 슬프시겠네요. 사람으로 따지면 80이라는 생각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애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짠하지. 내가 감자 짠한 마음 들 때마다 내가 자꾸 되뇌이는 게 있어. 얘는 사람이 아니다. 얘는 개다. 근데 자꾸 사람으로 내가 감정이입을 한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런 착각을 하는데 감자가 혼자 집에 남겨지면 이게 문을 닫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들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문 앞에서 이렇게 문을 앉아서 보고 있다고. 근데 걔 있잖아 5분 이상 거기 안 앉아있어요. 그럼 지자리에 돌아가서 자.
물론 개들 중에서도 병적인 분리불안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잠깐 못 가고 막 짖고 난리치고 그런 건 치료를 해야지. 강아지를. 그건 강아지가 괴로울 테니까. 근데 보통 개들은 그렇게 갖고 있다가 인기척이 없어지잖아. 그럼 자기 일을 봐요. 지 집에 들어가서 자든지 아니면 또 하텐인데 베란다 가서 햇빛 쬐고 있고 터덜터덜 와서 물을 꿀꺽하고 먹고 또 와서 또 자. 그러고 희한하게 다시 문 앞에 와서 탁 앉아서 이렇게 탁 있을 때 보면 그러고 한 1분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배를 누르고 들어와요. 그 엘리베이터 소리 이런 걸 듣나 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갈 때 그러고 있을 거 올 때 그러고 있을 거 계속 그렇게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정상적인 개들은. 그러니까 개를 너무 내 마음속에 의인화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존재는 맞지만 사랑. 너는 개다. 그렇지, 그건 개지. 그리고 개는 개의 루틴이 있어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만약에 1살짜리 아기를 집에서 놔두고 혼자 나갔다 그러면 아기 우울증에 빠질지도 몰라. 혼자 놔두면 얼마나 두렵겠어. 인지가 좋으니까. 개는 그렇지 않다니까. 물론 병적인 분리불안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개는 메모리 스팬이 짧아서 그렇지 않아. 그리고 개를 아기 1살짜리하고 똑같이 놓고 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 강아지가 한번 크게 아픈 뒤로는 작은 소리만 나도 강아지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잔다고. 이런 불안 심리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감자가 디스크가 있어갖고 뒷발을 못 쓰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산에도 안 가고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게 제일 나쁘다 그래서 철책을 쳐놓으시는 식으로 못 못 가게. 올라가게. 그래서 우리도 거의 못 앉아 그 소파에. 아, 그러네. 그걸 다 치우고 앉으려면 너무 복잡해서. 그러다가 어쩌다 감자가 팍 뛰어내릴 때마다 가슴이 덜컹하지. 그거는 있잖아.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어. 그래갖고 치료를 했어. 그 의사가 이제는 다 낫습니다. 이 문제는.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신경이 완전히 꺼지는 건 아니잖아.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편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도 자발한 거 아닌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대해서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염려증이지, 이게 불안증. 그거는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한테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딴 거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이 어떤 자기 생활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에 문제를 준다면 그건 얼마든지 치료 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서 빨리 벗어나요. 낭공 사장님, 네? 제가 감자 사진을 봤거든요. 네. 외람되오나 닮았습니다. 나하고? 네. 아기 때 감자도 좀 닮았고 나이 들어서 삐딱하게 하다는 감자도. 근데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의 주인은 좀 닮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외모는 내가 모르겠는데 성격은 좀 일치화가 돼간 거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슨 막 누구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가서 일부러 막 대인관계를 만들고 치근치근대고 그게 막 안 되면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감자가 아니 세상에 주인이 그렇게 부르는데도 안 오는 개는 세상에 제뿔이 없을 거라고 내가 그랬어. 걔는 내가 감자야 일로 와봐 감자야 일로 와봐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감자의 반응을 하는 게 사운드에 반응을 했다가 그냥 자기 갈 일 가. 그리고 한 번도 내 앞에 와서 지가 먼저 와서 이렇게 뭐 만져달라 했는데 치근댄다 놀아달라 했는데 그런 적이 없어. 왜 키워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질문을? 그렇지. 근데 그런 게 너무 귀여워. 아. 걔 존재가 귀여워. 곤히 자고 코 골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걔가 이렇게 U자로 뻗어서 잘 때 아 내가 쟤한테 저렇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줬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고 감자도 이렇게 좀 꾸며주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닮아가는 것 같아. 한겨울 산책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데코레이션 해본 적이 없어. 옷을 입힌다든지 여기 이름표 있는 거 어디 있거든요. 집에 가죽줄로 이쁘게 생긴 거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내가 그래. 내가 뭐 이렇게 달고 매고 하는 게 싫어. 시계 차고 뭐 목걸이하고 뭐 반지 끼고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놓으면 제가 되게 불편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 실제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미용에 관심을 많이 쏟고 그런가 봐. 자신의 외모에 좀 무관심한 편인 경우에는 반려견을 그대로 키우는 경향이 있다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성격이 닮아간다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 걔하고 나하고의 컨택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걔도 그거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닮아가는지도 몰라요.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안정감, 뭐 스트레스 감소 이런 효과가 확실히 있나요? 확실히 있지. 사랑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치유의 힘이거든. 사랑받는 것만큼이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그게 두 개 다 일어난다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걔네한테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다고. 나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애기 키워보면 그렇잖아. 막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고 애기가 한번 웃어주면 정말로 나도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손녀의 동영상을 보면 내가 있잖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웃고 있다니까. 그래서 반려견 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 사람들한테 반려견 데리고 와서 몇 시간 놀게 해주고 그거는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선한 감정, 즐거운 감정을 많이 일으켜요. 근데 나도 반려견을 키우기 전에는 반신반의 했었는데 내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식을 키워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잖아. 그치? 경험 못 해봤던. 상상 못 했잖아. 그쵸, 못했죠. 진짜 자식이 있어 보면 그런 30몇 년을 살면서 못 해봤던 어떤 감정? 그런 경험을 해보잖아. 반려견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없을 때는 못 해봤던. 그거 혼자 외롭고 살면 그리고 나이 많지 않으면 그 반려동물을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혹시 남궁 사장님의 감자사랑에 감명받아 반려동물이 키워보고 싶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근데 모든 즐거움, 또 모든 행복함,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돈도 돈이지만 감정적 비용을 지불해야 돼. 그게 이제 강아지에 대한 걱정, 염려, 또 실질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기꺼이 지불하실 용의가 있는 분들만 저는 반려견을 입양했으면 좋겠어요. 비용 없이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비극이 일어나지. 나는 반려견을 버리는 게 자식을 버리는 거하고 양적인 차이는 있지만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뭐가 문제냐면 미혼자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둘째 아들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요. 우리 큰아들 집에는 고양이가 있잖아. 그래서 큰아들네서 저녁을 파티를 하자 그러면 항히스타민 제제 세알을 먹고 고양이를 안방에 가둬놓고 그러고서 그 파티가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 우리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 고양이를 꺼내서 고생했다고 너무 고생했다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팩트만을 놓고 보면 엄청 코미디잖아요. 어? 코미디잖아. 근데 그게 사랑이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둘째 며느리 데려가 고양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물론 독신주의자면 모르지만 애완동물 키우는 거에 있어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적어도 걔 인생 견생이지. 묘생이나 견생 10년이나 15년을 꾸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남궁 사장님 개모차라고 아시잖아요. 네네. 감자도 노견인데 그 집은 개모차 없습니까? 아직은 뭐 자기가 산책을 하니까 한 2, 30분씩은. 근데 이제 개 산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노스웍이라고 그래서 냄새 맡는 거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개모차 타고는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운동도 못 하고 냄새 맡기도 못 하고 영역 그리기도 못 하니까 걷지 못하는 개용일 거예요. 아마 바람 쐬어주는 용도로.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집에만 계속 있는데 걸음을 잘 못 걷고 또 걷는 게 이제 나이 든 개한테는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골기 어깨 질환을 유발하고. 근데 바람이라도 좀 쐬어주려면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죠. 예. 애들이 호강한다. 예. 네 부모한테나 좀 잘해라. 그걸 보고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한테서의 반려동물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느끼는 반려동물에 대한 감정은 저도 그랬지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 개나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은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 못한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나쁜 사람이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거의 사람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도 그 개고양이를 키우기 전에는 나는 사람이고 쟤는 동물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식용으로 키우는 뭐 염소나 돼지를 유모차에 싣고 다니고 그러면 저도 웃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아마 개를 유모차에 태워 다니는 거를 돼지를 태워 갖고 다니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 사람들은 볼 거예요. 두 사람의 동물을 보는 그 스탠스가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린 게 아니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바람은 좀 쐬어줘야 되는데 걷질 못하고 그러면 세게 놓아서 짊어지고 다니든지 안고라도 좀 산책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몇백만 원짜리 그런 걸 사는 거는 좀 오버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쓰다 남은 유모차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태워갖고 다닌다든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모차에다가 강아지를 태우고 산책을 하는데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지 부모한테나 잘하지 뭐 이런 게 들렸어. 그래서 기분이 막 나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대놓고 막 시비를 걸어. 그거는 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나왔냐고 시비 거는 거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까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 계속 예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지 부모한테나 좀 그렇게 하지 무슨 개한테 그렇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부모보다 개가 더 정서적으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반려동물은 영원한 약자야. 내가 케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고, 부모는 내가 뭐 케어하지 않아도 자기네끼리 놀러 갈 수도 있고 밥도 다 잡수시고, 그러니까 마치 자식, 신생아 자식한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쏠리듯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정적으로. 물론 이성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키고 다 잘해야 되겠지만,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은 자식한테는 사랑이 흘러가는 건 아주 본능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반려동물이 끼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모한테 잘하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부모한테 꼭 잘하는 것도 아니죠. 글쎄요, 우리가 뭐 꼭 거기다 반려동물을 이입을 안 하고 자식을 이입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자기 자식보다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 중에 몇 프로나 될까? 모든 생물의 본능이죠. 만약에 그게 반대로 됐다면 그 족은 멸종했을 거야, 아마. 옛날에 음식이 생기면 부모를 주고 자식은 굶기면 멸종을 했겠지. 그 종족 보존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아지, 고양이한테 쏟는 애정을 자식한테 쏟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해버리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그렇죠. 설명이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키운 사람은 알아. 자식하고 비슷하다는 거를. 물론 그 자식만큼 진하지 않겠지만 농도의 문제지 방향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궁 사장님, 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급증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나보다 반려동물을 더 아끼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저변에 깔린 걸 잘 파악을 해요. 실제로 우리 집안에 있는 일인데요. 우리 며느리가 고양이를 키우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2년쯤 지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애가 이제 10개월 정도 됐는데 아기하고 고양이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뭐 애하고 싸우는 건 아닌데 애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러는 거 보니까 사료 같은 걸 막 집어먹고 걸어가서, 그리고 고양이 물을 갖고 장난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한마디를 했나 봐. 저 고양이 때문에 우리 애 몸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고양이 좀 단속 좀 잘하라고. 그래서 둘이 하여튼 싸움이 됐대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며느리가 한 커멘트 중에 이런 게 있지. 아니 이거는 싸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편한 상태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둘이 이혼을 하면 애기는 네가 키우고 고양이는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뻥이 가갖고 있다가 우리가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상태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봤어. 그게 어떻게 된 얘기냐?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는 자기가 없더라도 아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이뻐하니까 잘 키워줄 것 같대. 근데 고양이는 자기가 없으면 얘는 케어를 전혀 못 받고 병들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성적으로 일리가 아주 없지는 않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그 정도가
정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강아지를 10년 넘게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하고 안 키우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스탠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인 나보다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를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더 케어해 주는 것 같다라는 거는 동물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애기하고 다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반려동물은 내가 케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는 내가 그렇게 조금 뭐 디테일한 걸 다 케어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가 또 동물에 대한 큰 애정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반려동물만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남궁 사장님은 반려동물 키우는 거와 관련해서 뭐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간식 주는 문제. 나는 걔 자꾸 살찌니까 주지 말라 그러고 우리 집사람은 불쌍하지 않냐 그래서 자꾸 준다든지. 근데 요즘 어떤 집은 뭐 유기농 사료를 고집한다거나 병원비 같은 걸 너무 많이 쓴다거나, 그렇죠. 가게에 영향을 주는 바람에 심각하게 싸우는 집도 있는 그럴 것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식 키울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아주 최고로 좋은 걸로 해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부딪히는 거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것도 내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상대방이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할 때는 화가 나고 마치 자기가 데려온 자식 구박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사람이라는 게 본성적으로 동물을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걔에 대해서 정이 들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쪽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사귀는 상태인데 반려동물과 관련된 가치관이랄까요? 이런 게 너무 차이 나면은 헤어지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로 죽어도 싫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그게 있어요. 고양이 알러지가. 그래갖고 형네 집에서 식사를 하자고 그러면 잘 못 가. 그렇지 않으면 가야 될 때 항히스타민제들을 한 3알 정도 먹고 가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고양이는 방에다 가둬놓고 굉장히 불편하지. 근데 만약에 그게 배우자라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가 되면 그건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남궁 사장님, 정말 친한 친구가 반려견 장례식에 남궁 사장님을 초대를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강아지 장례식을 치른다. 난 그것도 사실은 개 키우기 전에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그랬는데, 그거는 이해가 돼요. 헤어지는 세레모니를 하는 거죠, 순간에. 하루 가서 1시간 화장을 하고 걔가 가루로 변하는 것을 받고 하는 게 헤어지는 절차잖아요,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도 그런 거잖아요. 3일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하고 입관을 하고 하는 걸 통해서 돌아갔다는 부정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해. 아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뭐 셋의 장례식을 해서 나고 사람을 초대하고 만약에 진짜 조의금을 받는다 그러면 강아지를 키우는 나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창피해. 아니 글쎄 뭐 자기가 알아서 친구 혼자 가는데 너무 슬퍼하니까 따라가 준다 정도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 장례식 하듯이 부고를 돌리고 그래서 그걸 오고 갑질처럼 안 갈 수가 없어서 오고 또 뭐 조의금을 내고,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없어져서 사랑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그 장례식을 하는데 뭐가 이상하냐 그러는데, 사람과 마찬가지인 건 맞지만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 감정이 들어갔던 건 맞지만 그건 나의 감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참가하는 게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망자에 대한 친분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갖고 아유 참 돌아가셨구나, 마음에 이렇게 하고 가서 인사를 하고 오는 거, 오케이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그 망자의 가족과의 친분. 그래서 그 망자의 가족이 굉장히 슬퍼할 테니까 위로를 한다는 차원에서 가는 거. 뭐 그 정도는 하는데, 햇이 죽었는데
걔가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그러면 뭐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서 뭐 너무 뭐 그러지 말라는 하지만 그 세레모니에 참석을 해서 초이금을 준다는 거는 나도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 아, 뭐 개 준 거 같고 그래? 그건 아니야. 그 사람이 진짜 누구 아주 친한 가족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가 감당을 못 하겠어. 친구로서 가서 그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걔를 추모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뭐 2번이라도 가겠어. 걔가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렇지만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걔가 죽었기 때문에 문상을 놔라? 그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는데 제 친구가 저희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랑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나 돈독해서 제가 너무 슬퍼하니까 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 친구의 강아지가 둘도 없는 하나의 가족인데 제가 안 봤어도 이 친구가 너무 힘들면 전 갈 것 같거든요. 물론 감정의 깊이는 내가 인정해요. 어쩌면 100살 먹은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 내 강아지 죽은 게 훨씬 더 슬플 수 있어요. 근데 왜 할아버지는 가고 여기는 안 가냐? 모든 게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 거기에 또 어떤 관례라는 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직계 비속이 돌아갔을 때는 가는 게 문화잖아. 그래서 가서 5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봉투를 하고 또 그 사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나한테 와서 구조를 하고 하는 게 어떤 문화잖아, 문화. 그러니까 그 문화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고 그거는 그 다음에 내가 강아지 안 가는 것은 그건 문화가 아닌데 내 친구가 정말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내가 친구를 위로하러 나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거는 강아지가 죽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내 친구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슬퍼해도 내가 걔 만나서 술 사주잖아. 그런 차원이라는 거지.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부고를 자기가 전화번호 저장돼 있는 거하고 연락이 되는 모든 사람한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로 자기도 찾아갈 수 있고 또 반대로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한테 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펫이 사망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내 친구의 강아지가 죽어서 그 친구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간다고? 오케이. 그리고 친구가 어쩌면 나한테 꼭 와서 나를 좀 잡아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그거는 친구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안에 뭐 예를 들어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뭐 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직장, 뭐 얼굴 한 번 봤던 사람까지 다 부고 돌리고 문자 치고 이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문화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강아지한테 한다면 그것도 역시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깜짝 손님입니다. 몰래 온 손님입니다. 깜짝 손님입니다. 몰래 온 손님입니다. 이름 뭐야? 이게 미소예요. 미소. 손.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야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불안해. 이렇게 봐봐. 이렇게 봐봐. 봐봐.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그런 거 알아요? 개 키우는 사람들은 개념에서 나와서 개들이 개 키우는 사람은 더 친근감이 있대. 들어오서 나서. 아이고 내려가고 싶어. 내려가고 싶어. 일로 와. 일로 와. 아빠한테 와. 어우 냄새 좋아. 지난번에 그 펠로스 증후군 편 했을 때 네네. 유튜브에도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오늘 네. 미소와 함께 펠로스 증후군 댓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러고 하라고? 아임 김띠띠님께서 네. 감자가 복이 많다. 아. 저런 주인분을 만났으니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아빠 시아버님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에서 우리 며느리가 고양이 데리고 시집 오는 거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저 고양이 오면 저거 애기 낳아도 그렇고 이러는 게 내가 딱 한마디 했어. 며느리가 고양이를 안 데리고 시집을 오면 나 걔 결혼 안 시킨다 그랬어. 나 그렇게 모진 사람하고는 며느리 시아버지 하기 싫다 그랬어. 그렇지 그거는 사람 아니라 아니 사람이 아닌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사람 싫어. 내가 예를 들어서 혼자 됐는데 어떤 여자가 자식 버려야지 너하고 결혼해 주겠다고 내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그리고 자식을 버리고 오라는 여자? 그 여자와 내가 결혼할 필요 있을까? 그럼 언제든 나도 버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는 당연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실제로 많은 애견인들이 90%는 그래요. 비슷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동물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자기가 케어해서 키우는 사람들은 악당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냥 좀 유치하게 얘기해 착한 사람들이라니까? 현민0303님인데요. 지난주에 반려견이 죽었는데 자는 시간 빼고 미칠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네요. 선생님 말씀을 되뇌어도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입니다. 그건 어차피 상실에 대한 문제거든요. 상실에 대한 리액션은 질은 같죠, 질은. 가슴이 찢기고 잠도 안 오고 슬프고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근데 이제 그 양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오히려 비정상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가지시는 게 좋은데 그게 너무 생활에 문제가 되면 그건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죠.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저렇게 떨어지진, 그래서 뛰어내릴까 봐. 내가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까 봐. 반려견로서에 일어나서의 그 액션은 사람마다 차이가 많고, 오히려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게 비정상적이고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데, 물론 그런 게 심할수록 반려견이나 묘를 사랑했을 거고, 근데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해결이 될 거고, 하루에 조금씩 줄어들 거고, 그 조금 줄어드는 슬픔의 강도를 또 죽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우리 강아지가 죽었는데 이렇게 한 달뿐이 안 됐는데 이렇게 덜 슬플 수가 있지? 나는 나쁜 사람 아닌가? 우리 강아지를 배신하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사람의 본능적인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진짜 본격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떠나간 생명을 슬퍼하는 걸까? 그 생명에게 의존하고 혼자가 된 내가 슬픈 걸까? 사람이 누구하고 정이 들었다, 의존이다 하는 거는 그 강아지하고 그 고양이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완전체였었어요. 근데 그게 강아지나 고양이가 떠나가면 내가 불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러면 내가 불안과 슬픔을 느끼는 거지. 마치 엄마하고 나는 한 몸이었던 아기가 엄마가 없어지면 우는 것처럼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근데 이제 걔가 커가면서 그런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완전히 성인이 돼서 나이가 60이 넘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프잖아. 같이 안 살았어도. 그러니까 그거는 떠나간 애에 대한 슬픔도 되지만 남아있는 내가 또 슬픈 것도 맞는 거죠. 불완전체가 되니까 불안과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렇게 해서 완전체가 되고, 또 아니면 거기에 또 딴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취미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없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자라나오는데. 박선주님이신데요.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2달 전 19년 키운 강아지를 보내고 자식이 죽은 것 같은 슬픔에 나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노견이 되면서 일한다고 휠체어 오래 태운 거, 새벽마다 잠 못 자게 깨워서 화낸 거, 죄책감으로 가슴이 멍들었어요. 재택근무하며 노후를 지켜줬습니다. 펜로스를 앓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는 생전 사랑을 많이 받은 거라는, 동물들은 사람처럼 죽음을 깊이 생각지 않는다는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만 납니다. 아니, 강아지를 19년을 키웠으면 엄청 장수를 시킨 거잖아요. 얼마나 잘했을까?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원두 한두 없어야 돼, 이론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사랑해서 19년까지 키울 정도로 사냥을 했기 때문에 그 로스도 크겠죠.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슬퍼하는 것만큼 강아지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강아지한테 사랑을 많이 안 줬던 사람은 강아지가 죽어도 별로 안 슬퍼요. 근데 이렇게 많이 슬퍼한다는 거는 걔는 충분히 사람으로 따지면 엄청난 사랑을 받고 120살까지 산 거잖아. 그럼 우리도 그런 거를 호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호상인 거지. 그 강아지에 대한 아쉬움을 절대로 가질 필요는 없으시고, 이제 회복을 하시면 충분히 또 좋은 인연이 이루어질 겁니다.
원더풀 라이프 9208님이 키우다가 유기하는 인간들 사형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극공감 듭니다. 안혜미님, 맞아요. 키우면서 느끼는 마음은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버리는 사람 사형시켜야 한다는 말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버리는 사람 있잖아. 유기하는 사람들. 사형시켜. 역시 이제 과격한 발언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농담으로 이제 뭐 하는 놈 징역 보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예방적 차원에서 얘기하면 정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인정해요. 뭐 경제적인 거나 어떤 상황적인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안 되는 사람도 막말로 자기 자식하고도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상황이 되면. 근데 그 방법을 좀 잘해. 그거를 진짜 어디 뭐 놀러 와서 어디다 놓고 온다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솔직히 얘기하고 사람을 찾고, 하다못해 뭐 당근에라도 올려서 주인을 좀 만나보고, 아니면은 그런 유기견 보호하는 데다가 좀 갖다 주더라도 길가에다 놓고 오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최근에 당근에서 자기 출장인가 가야 돼서 3일만 아이를 잠깐 임시 보호해줄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강아지 데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 걔 주인이 당근을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유기를 한 거죠. 이런 말 하면 욕먹겠죠. 그래도 길에다 버린 놈보다는 낫다. 사람 손에다 넘겼잖아 그래도. 근데 길에다가 숲속에다 버리는 거는 땅에다 파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애를 못 키울 상황이 돼서 부잣집 문 앞을 찾아가서 놓고 오는 거 같은 거잖아. 근데 걔를 산속에다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봐. 그거는 더 문제지.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오늘 깜짝 게스트 미소와 함께 너무 옆에서 꼭 정면을 보니까 더 예쁘게 생겼네. 이리 와봐.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엉덩이 빼는 거 봐. 미소야 끌려가는 거 아니지? 이렇게 하니까 안 떨어지끔. 오. 아 뭔가 그 자세가 편안한 건가? 다리 받쳐주고 발 받쳐주고. 아. 그거 알아요? 강아지들 요새 낮에 나가면 발에 화상 입는 거? 아 너무 뜨거워서 그럼. 너무 그 신발을 신기든지 발에 맨발로 아스팔트 걸으면 안 돼요. 그걸 감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갔어. 너무 더웠겠는데? 팔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 그래서 손녀 앉는 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아, 거. 여기 허리에 힙, 차고 맞아. 거기다 이렇게 앉혀서 그러고 갔어 내가.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아지가 무슨 호강이고 저 늙은 사람이 안고 가나 그럴 거 아니야. 감자가 생각보다 연로합니다.